자,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고구려 불교의 시작 이야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사에서 국사인가? 한국사인가? 잘 모르겠네요. 우리 때는 국사였었는데 나이 나올까 봐 함부로 말을 못 하겠네. 요즘은 한국사인가? 애를 키워봐야 알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372년 고구려의 불교를 전파한다, 전래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오늘 이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고구려의 불교가 전래하기 전 이야기를 해드린 거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불교사와 관련된 고구려 불교, 그다음에 백제 불교, 신라 불교의 전래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그 뒤부터는 그냥 삼국유사 순서대로 할 거예요. 연도별로 그걸 다 정리하려면 귀찮아. 힘들어. 그리고 이게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만 있지 그게 확실하게 어느 시대 때 이야기인지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막 섞여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도화상 하면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들어본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절을 창건했다라고 하는 걸로 제일 많이 나오는 사람이 아도, 자장, 그 다음에 원효, 의상, 도선입니다. 여기서 도선은 신라말 고려 초의 왕건의 어떻게 보면 책사, 왕사 같은 역할을 했었던 그 풍수도선을 얘기하는 거고, 이분들이 제일 많이 창건과 관련해서 어떤 절을 뭐 어디에 시작됐대 이러면 그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아도가 누군지 몰라요. 다른 분들은 다 족보가 있는 분이고 저는 아도가 사람이라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아도 2인설, 아도 2명 아니야? 한 명으로 될 수가 없는데? 그리고 아도가 왜 유명한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도가 최초 전래자가 아닙니다. 백제불교는 마라난타가 전래한 거고, 처음 시작한 거고, 그 다음에 고구려 불교는 이게 보세요. 고구려는 전래자가 순도입니다. 순도. 그 다음에 백제는 마라난타. 신라는 누군지 아세요? 신라? 무코자입니다. 아도 없습니다. 아도 없습니다. 아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한국 불교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아도야. 그래서 아도가 원효, 의상, 그 다음에 자장, 도선과 더불어서 이 오강 체제를 형성한다는 게 좀 이해하기 힘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섞어서 조금 해드릴 수 있게 하겠습니다. 자, 보면 순도조려라고 하는 사람이 고구려라고도 하고 고려라고도 해요. 나중에는 고려라는 표현도 나오는 걸로 봐서 국호를 고려라고 약간 이렇게 섞었었나? 라고 할 정도로, 그래서 그 고려가 나중에 그 뒤에 고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고구려를 계승해서 고려. 그리고 실제로 고구려도 고려라고 썼었다더라. 그래서, 그런 표현들이 나와요. 그래서, 순도조려라고 하는 거는 순도가 고구려에서 시작했다. 불교를 시작했다. 이런 뜻이에요. 첫 시작을 열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백제 같은 경우도 보면 난타가 벽제 열었다는 뜻이거든요. 백제 불교를 열었다. 이렇게. 그래서 거기 보면 고구려 불교 시작이 372년 뭐 이거는 나오는 거고, 그다음에 전진의 부견이 보냈대. 전진의 부견 예전에 중국 불교사 얘기할 때 참 안타까운 사람. 비수의 전투에서 80만 대군이 밀리면서 어이없게 사현한테 깨져서 천하통일을 하려고 했었던 그런 안타까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당대에 내가 통일까지 하겠다. 사실 그 조금만 한 스텝 늦췄으면 통일왕조를 열 수도 있었던, 그리고 저 사람은 굉장히 불교적인 사람이고 구마라즙을 모셔오려고 했었던 사람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고구려에 너네도 불교 믿어봐 이러면서 했었다는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결국은 골로 갔다는 인생 참 그렇지. 그래서 한 스텝 쉬어야 될 때 한 스텝을 밀어붙였지. 그게 저 양반의 마지막 실수.
그리고 그 전쟁에서도 그때 제가 진 사건도 얘기했었잖아요. 80만 대군이어서 밟으면 이길 수 있는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저쪽에서 야 우리 한타 싸움 하게 잠깐만 군대를 밀어봐. 그래서 잠깐 뒤로 약간 빼고 있었는데 그게 앞이 지는 바람에 우리가 후퇴한다라고 약을 팔아서 상대방이 소문을 내서 서로 아비규환이 돼서 통제가 안 돼서 결국 몰락해버렸다. 너무 좀 희한한 거죠. 그러니까 저도 황후 예전에 그 황후가 명성을 떨칠 때 그 초안지나 이런 데 보면 나오는 게 있거든요. 황후의 팽성 전투라고 진짜 그거 게임도 안 되는 상황을 저 누구야 유방에 그때도 한 80만 대군인가 60만 대군인가 막 됐을 거예요. 그거 막 박살을 내버리죠. 몇만 가지고 조져버리죠. 다 그렇게. 그게 이제 황후가 역발산 기세기 하면서 막 쫙 이렇게 명성이 올라가는 우리가 황후 장사 우리가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힘쓰는 사람 하면 힘쓰고 약간 떨어지는 사람으로는 황후와 동탁. 황후와 동탁이 이게 박혀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죠. 그러니까 전투 능력으로는 이게 만렙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번 시간에는 아마 못할 것 같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국에도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죠. 그게 척준경이라고 공유 선생입니다. 도깨비의 공유 선생이 척준경의 후신이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잘 떠올리면 걔가 공유였어. 그게 척준경이야. 그때 막 이렇게 칼싸움 하면서 막 나오잖아요. 그게 척준경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신라 시대에서 최고는 김유신 하늘로부터 검을 받은 우리 김유신 장군이 있고 그 다음에 고려를 대표해서 몰라 그 척준경은 난 잘 모르겠어요. 사실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들어서 뜬 게 척준경. 우리 어렸을 때는 척준경 별로 이렇게 했었는데 척준경 갑자기 떠오른 우리는 뭐 강감찬 귀주대첩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아니 기억 안 나요? 그래서 뭐 우리나라 3대 대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 전진의 부견이 순도를 보냈죠. 순도를 보냈죠. 사신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정상적인 외교 사절과 같이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심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전도승이 그냥 이렇게 온 게 아니고 국가에서 공식으로 보내준 거예요. 이렇게 그 당시에는 북쪽이 있고 남쪽이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위신남북조니까 그래서 북쪽에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여기에 이제 전진이 있는 거고 이 남쪽에는 이제 동진이 있는 거죠. 동진. 그래서 여기 보면 아도가 왔다 하는데 아도는 374년에 옵니다. 두 번째. 그리고 그 사람은 어디서 오냐? 동진에서 와요. 진에서 왔다라고 하는데 그 진은 저기서는 동진일 겁니다. 그러니까 남쪽에서 이렇게 전진은 아니지. 글자가 달라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기서 아도가 등장을 해요. 근데 위에 순도가 왔고 그 뒤에 2년 뒤에 아도가 왔고 아도는 글씨가 이렇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그래서 아도 이렇게 이게 좀 불확실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372년에 이제 처음으로 들어왔고 순도가 들어왔고 그다음에 3년 뒤에 절을 지어준 거예요. 그래서 순도를 위해서는 초문사 이게 닮을 초자입니다. 아버지 초상화할 때 불초자식 할 때 초자예요. 그래서 뭘 얘기하는지를 모르겠어.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게 살필성자의 오자가 아니냐. 그래서 성문사라고 쓰이는 것도 있어요. 살필성자는 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초는 조금 이게 아구가 하나도 안 맞는데 뭐 이렇게. 그래서 그 절을 지었고 그 다음에 이불란사라는 걸 창건을 해서 아도를 주석하게 했다. 뭐 이렇게 기록 그렇게 나옵니다. 끝입니다. 별거 없습니다. 이게 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순도. 사람 이름으로 보이세요? 순도, 아도, 무코자. 이 신라의 불교를 전했던 이 무코자 뭐냐면 이게 검은 금묵 자극할 때 그 묵이에요. 검은 껌타. 호는 오랑캐라는 뜻입니다. 이 호자하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 호자하고 이 호자하고 이 양자가 있다고.
그래서 이 호는 내륙 쪽에서 들어오는 어떤 외래 문화나 아니면 외국인을 호라 그래. 그러니까 중앙아시아라든지 안 그러면 저 북방 유목민이라든지 안 그러면 뭐 실크로드 쪽에서 오는 사람은 호예요. 호.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뭐 오랑캐 고추 이러면 호추. 그러다가 후추. 호박. 그러니까 우리 박이 있고 저게 오랑캐 박. 그래서 저걸 오랑캐라고 쓰는데 이제 문제는 육로로 오는 거는 보통 호자를 붙이고 바다 건너서 오는 거는 양자를 써요. 그래서 양배추, 양상추, 뭐 양말, 호자 들어가면 호주머니, 뭐 이런 식으로 호자 들어가는 팀이 있고 양자 들어가는 팀이 있는데 둘 다 외래문화고 특징은 호자가 들어가면 내륙으로서 넘어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양자가 들어가면 바다를 건너서 넘어왔다. 이게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할 때 그 양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는 저것도 혼재돼서 쓰입니다. 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검은색 문. 그건 뭐냐면 불교를 얘기할 때. 그래서 스님들이 처음에 전통적인 교육을 받을 때 치문경훈이라고 하는 걸 배웁니다. 그게 치문이 승려의 그러니까는 불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검은 묵자나 검을 치자를 쓰면 이거는 승복, 승려를 나타내는 거예요. 승려. 그리고 왜 회색이 되냐면 원래는 먹물 가지고 염색을 하면 원래는 시커매져요. 시커매지고 계속 이제 빨수록 점점 회색이 되고 나중에는 흰색 가까이 됩니다. 요즘은 색을 이렇게 염색을 하면 안정적이어서 이게 색이 많이 남는데 예전에는 빨면 금방 색이 유실이 돼요. 천연 염색 해보신 분 아셔요. 그렇게 해서 유실이 돼서 어느 정도 이게 이 정도 색이 나오면 다시 염색을 합니다. 검은색으로 이렇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승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검은 옷을 입은 외국 사람 선생. 그러니까는 지식인인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를 알아. 그러니까 선교사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뭔가를 좀 아는 사람인데 외국 사람이고, 그 다음에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사람 이름 아니에요. 누군지 모르는 거야. 있긴 있어. 하지만 그 사람 이름 몰라. 순도도 이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도에 수순했다는 얘기거든. 불교야말로 진정한 도. 이런 뜻이에요. 저게 사람 이름인가? 물론 이름일 수도 있겠죠. 아도, 순도, 그 같은 돌림자 아니에요? 도자 돌림? 저 사형제간인가? 글쎄, 그렇게 될 것 같지 않은데 절대. 오는데도 다르고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순도도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불교를 편 사람 정도의 의미로서 이해를 하지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이름은 끊어진 거예요. 정확한 구체적인 이름은 끊어진 거고 사건만 남은 거죠. 그래서 한자들이 그런 거 많아요. 의외로. 그래서 우리 전에 제가 한자만 그런 거 아니네. 저 인도도 마찬가지지. 수자타. 부처님께 우유공양을 올렸던 수자타 깨닫기 전에 수자타가 선생이라니까 선을 생하는 여자, 선생여예요. 그 사람 이름 아닙니다. 누군지 모릅니다. 그냥 나중에 스토리상 그 사람에게 이름을 부여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순도도 사람 이름이라고 생각 안 합니다. 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도도 사람 이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도를 보면 이 아는 이게 탈락되는 글자거든요. 보통 아미타불 그 다음에 뭐 아라한 할 때 이 아가 다 생략이 돼요. 아가 다 생략이 돼요. 그래서 저걸 빼버리면 그냥 도예요. 진리. 그 누구냐? 진리.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아가 성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저 누구야? 조위? 조위가 어떤 나라냐면 조조의 위나라예요. 조조의 위나라. 조조의 위나라. 조조가 나중에 위나라 건국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저기 이제 사마염에 의해서 진나라, 그걸 서진이라고 하는 거고, 걔네가 이제 남쪽으로 쫓겨 내려가면 동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래서 저 조위 시대 때 아굴마라고 하는 사람이 왔대, 중국에. 이건 이제 또 북쪽 계열의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고도령이라고 하는 고구려 여자하고 이렇게 하는 관계 속에서 나온 애가 저 아도다. 그래서 성이 아씨다. 글쎄 이런 아씨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보면 우리 돈데 불교라는 뜻인데 야 이거 불교잖아. 이게 뭐야? 저게 이름 맞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조조의 위나라 시대가 되면 그때 그 아버지가 언제 왔다 그러면 정시현관이에요. 240년에서 249년. 예, 이거 372년에 아도가 374년에 왔다며? 근데 잉태가 240에서 249년에 됐다고? 그러면 130년 동안 어떻게 처리해? 이러면 아도 이인설. 이해가 됩니까? 두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두 사람이 가능한 이유는 뭐냐면 저게 구체적 이름이 아니어서 그래요. 구체적 이름이 아니니까 불교의 시작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군 하면 우리 시조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아마 이련이나 이승유가 제왕후기 쓸 때까지만 하더라도 여러 시조설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중에 우리가 몇 개를 알죠. 해모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죠. 지금도. 근데 더 많았을 거예요. 그거를 단군으로 통합시키는 작업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 가지를 이렇게 섞어서 넣는 거죠. 섞어서 넣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비슷하면 합쳐버려. 그러면 저렇게 어긋나는 자료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구체성이 아주 뚜렷하면 못 합쳐요. 그런데 그냥 불교를 시작한 분이래. 이런 식으로 나오면 합치기가 좋죠. 그래서 연대가 다른 두 자료가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때래. 그 다음에 하나는 이때래. 374년이래. 240년하고 374년은 야 130년 차이인데 이게 말이 돼?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설도 어느 정도 이상은 먹혔던 거예요. 이 설이. 그래서 아도가 만약에 이때 사람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 양반들보다 빨라. 그래서 아도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실제로 이걸 시작했던 분들은 이분들인데 삼국에서 불교를 시작했던 분들이 이분들인데 왜 아도가 더 유명하냐? 아도는 더 연대가 빠른 사람으로 나오니까 그게 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아도는 두 군데서 나옵니다. 이 고구려 불교에서 순도 다음에 2년 뒤에 아도. 그 다음에 신라에서도 무코자 다음에 아도가 왔대. 여기는 무코자가 오는 것 다음으로 또 아도가 왔다는 거거든요. 그게 모랫집에 지금 선산 도리사입니다. 선산 도리사, 구미 도리사. 요즘은 구미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 도리사 거기에 무코자 다음에 오는 게 아도래. 순도 다음에 오는 게 아도래. 아도는 무슨 맨 두 번째만. 아도가 두 번째밖에 안 되는데 왜 저 세 사람보다 더 유명하냐? 아도에게는 그것보다 연대가 더 빠른 어떤 흐름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섞이는 바람에 아도가 마치 한국 불교의 시조인 것처럼 그리고 그 속성 때문에 정통성을 가지려고 하는 절들에서 아도가 불투명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계속 아도가 창건했어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도 말고 아두도 나와요. 아두. 이게 이제 머리라는 뜻이거든요. 머리. 이거는 이 글자는 이게 존재 하나만 하는 글자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면 이게 머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시작. 대가리라고 대가리. 시작했다고. 그러니까 아도는 불교의 시조와 같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이름이 명명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게 사람 이름이라는 생각은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적 사람 이름. 그러니까 실존하지 않았느냐? 실존했겠죠. 누군가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겠죠. 우리나라 한국에 이슬람을 전파한 사람도 누군가 있을 거예요. 역사에 남은 사람이 있고 역사에 안 남은 사람도 있겠죠. 아니 그렇지 않을까? 불교도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보다 더 옛날에 왔던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사신 따라서 안 오고 그냥 야매로 잠깐 온 거죠. 그게 왜?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될 때도 제가 그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그냥 상인들을 통해서 오는 루트가 있었다. 그거는 통계가 안 잡힌다. 통계가 안 잡힌다. 상인 따라서 오는 거예요. 내가 원래 불교를 믿고 있었는데 내가 미국을 가. 그래서 내가 미국에서 어느 정도 이상의 경제력을 해가지고 부를 쌓았어. 그리고 나는 여기 이 지점에서 잘 못 나갈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스님을 초청해 올 수 있는 거죠, 내가. 그게 왜 이상해?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의 불교들이 존재한다니까요. 그래서 기록에는 안 남아있지만 그런 식의 흐름들이 있고 사람들은 그걸 봤겠죠. 저 사람 뭐야? 야, 저거 뭔데 검은 옷 입고, 야, 이게 머리를, 저거 뭐야, 저거? 지금도 이게 머리 미는 게 좀 약간 이런데 조선시대 때 밀잖아요? 진짜 희한한 겁니다. 모두가 상투를 틀 때 시원해. 시원해. 되게 재밌어. 되게 재밌어요. 맨 처음에 이걸 시간을 되돌려가지고 맨 처음에 이 헤어스타일을 이 동아시아에서 처음 봤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걔는 검은 옷을 입고 있어. 야, 저거 뭐야? 야, 저거 뭐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우호적으로 하는 사람은 우리 도의 시작자들이야. 불교의 시작자들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이거는 뭐냐면 그게 현지인들이 부른 어떻게 보면 용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검은 옷 입은 오랑캐. 그런데 아는 소리를 해. 그래서 선생이야. 지식인이야. 문자도 알고 뭐 하는데 뭐 이게, 그리고 저 사람들은 특징이 뭐냐면 대화가 안 통해. 왜 외국에서 왔거든. 그래서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국력이 좋고 막 이러면 외국에서 오면 약간 낮춰볼 수 있는 쪽으로 가고,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이 나라가 이렇게 세니까 한국 사람들 가면 어저께도 누구랑 그런 얘기 했는데 유색인종 같은 경우를 많이 낮춰보거든요. 그러니까 흑인보다도 미치고, 이 유색인종이 흑인보다도 미치고, 저 멕시코 이런 애들도 우습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진짜. 그쪽에 들어간 지가 늦으니까.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또 노동자로 맨 처음에 들어갔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도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인식이 바뀌게 되는 거고, 만약에 그걸 믿는 집단 안에서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대단한 신지식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교사 생각하시면 돼요. 구한말이나 이런 데 들어온 선교사들. 그 사람들은 지식인 대우를 또 해준다니까. 그리고 더 강력한 나라에서 왔지. 더 좋은 문화를 가지고. 그러니까 뭐 망원경, 자명종 뭐 이런 거 갖고 오면 환장하지. 망원경 하나 들이밀면 눈 돌아갈 것 같지 않아? 그리고 이 사람들은 대부분 선교의 수단으로 과학을 활용했지. 그래서 역법 이런 거, 마테오 리치 뭐 이런 거 보면 다 이게 천문 이런 거 하거든요. 중국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로 어필하고 거기에 이제 종교를 패키지로 넣는 거죠. 종교만 믿어 이러면 내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진짜 망원경 한번 보여주면 눈 돌아갈 것 같은데. 내가 조선에 약간 별 볼 일 없는 이런 그냥 일반인이었고, 근데 야, 너 이거 망원경 한번 볼래? 그러면 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요? 어떻게 보면 라식 수술을 한 10번 한 것 같은 느낌이 나오겠지. 그래서 그럼 뭐 선생 소리가 저절로 나오는 거죠. 다급하면 선생이잖아. 의사도 마찬가지잖아. 그거 되게 재밌어. 의사 변호사도 되게 웃겨. 우리도 이렇게 의사인데요. 그럼 뭐 어쩌라고 이러다가 내가 답답하면 의사 선생님. 의사 선생님, 답답해. 누구 지금 집안에 입원시켜야 되겠는데 이거 방법이 없네. 그러면 의사 선생님. 저절로 선생님이야. 그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해 볼 점들이 좀 있겠다. 그리고 순도하고 저 아도는 다른 계열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순도 조려조에 나오는 걸로는 다른 기록이었던 것 같아. 두 팀이 달랐던 것 같아. 그래서 절에 모시는 것도 이분은 성문사, 초문사 뭐 이렇게 해서 약간 한자티 가고, 이거는 이불란사예요. 이거 분명히 좀 어떻게 보면 약간 외국스러운 이름인데 지금. 그래서
저런 부분들이 기본적으로 존재한다더라.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중국에서 불교가 전파된 쪽이에요. 그리고 같은 시대 때 이제 동진에서 마라난타가 오죠. 네, 마라난타가. 여기는 호승이라고 아예 적혀 있어요. 오랑캐 승려. 그러니까 외국인이야. 이 사람 외국인이야. 그리고 번역하면 이 마라난타를 번역하면 동학이래요. 어려서 공부해. 동안인가? 동안인가? 이거 의문의 일패인데. 이렇게. 그래서 385년에 한산주에서 여기는 되게 재밌어요. 이게 하남 위례성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로 불교가 들어오냐면 임금이 직접 이렇게 나가서 맞았다 뭐 이런 썰도 있어요. 그리고 사찰을 바로 다음에 창건해요. 384년에 불교가 들어와 385년에 창건하고 고구려보다 그러니까 더 낫지. 고구려는 3년 뒤에 창건하거든요. 그러니까 불교가 백제가 불교 쪽에 있어서는 훨씬 더 우호적입니다. 그리고 백제는 약간 개방적이에요. 나라가. 지금하고는 많이 달라. 예전 백제 쪽이 상당히 개방적이고 걔네가 무역을 많이 해서 그런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외국들하고 이게 등거리 무역하고 이런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개방적일 수밖에 없어. 걔네들의 문화를 수용을 해야지 우리 거를 얘기할 수는 없지. 장사하러 가가지고 야 이거 아실 것 같은데 그게 어딨어. 거기 무조건 맞춰주는 거지. 고객님이 왕이십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호구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왕 겸 호구지. 이렇게 같이 가는 거지. 그래서 그때 불교가 어디로 들어오냐면 법성포로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법성이에요. 불법이 성했다, 이루어졌다. 라고 해서 그 영광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게 동진에서 들어와서 그래요. 동진에서는 그쪽으로 해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들어와서 법성포가 되는 거. 거기 지금 현재 백제불교 도래지 유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나중에 이 얘기까지 할 수 있는가 모르겠다. 이자겸 아십니까? 이자겸의 난. 국사 시간에 이자겸의 난 나오는데 이자겸이 인주 이씨로서 외척 중에는 최고 외척입니다. 저 인종의 엄마가 이자겸의 딸입니다. 둘째 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적어야 돼요. 이게 좀 여러분 헷갈릴 수 있어서 그러니까는 인종이라고 하는 임금 17대 임금 이 임금의 엄마가 이자겸의 딸이야. 그러니까는 손자지. 외손자지. 그런데 이게 이제 둘째 딸이거든요. 셋째하고 넷째 딸은 인종의 부인이에요. 약간 복잡해. 이모랑 살지. 계산상으로 이모랑 살지. 그리고 이자겸을 부르기가 약간 애매하지. 이게 그러니까 외할아버지 겸 장인어른이지. 뭐를 더 앞세워야 될지는 잘 모르겠고 아무튼 이게 나쁜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종래혼 할 때는 혈통 중심일 때는 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통일신라도 이렇게 했고 고려도 이런 경우들이 있었고 우리 제일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게 전 세계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명문가 저짓하다가 망한 게 있잖아요. 합스부르크 왕가. 아시잖아요. 그 종래혼 하다가 나중에 기형아 돼가지고 턱 이렇게 커지고 결국 다 후손 단절이죠. 그냥 어떻게 보면 자연 거세. 누가 낳지 마라고도 안 했는데 안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끝났잖아. 그 집안이. 합스부르크 왕가가 어떻게 보면 유럽에서 제일 유명한 왕가 아니에요? 그렇게 다 끝났잖아요. 웃기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 지금 유교 관점에서 봐서 이상하게 생각하면 혈통 중심이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전 세계적으로 훨씬 더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요. 유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저는 동아시아가 유교 때문에 발전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인정하거든요. 근데 결혼 제도에 있어서 굉장히 재밌는 룰을 하는 거야. 다른 성씨를 무조건 데려오게 돼 있어요. 유교는. 같은 성씨는 안 되죠. 동성동본 금지잖아. 그러니까 저 종래혼 하는 거하고 동성동본 금지는 완전 180도 다른 각도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교가 긍정적인 거는 그렇게 다른 성씨들을 계속 데려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섞이게 되고 유전자가 섞이게 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 안 그러면 유교적 이 동아시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지능이 높아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종래혼을 할수록 이게 떨어져요.
우리는 개나 말이 아닙니다. 인간은 잡종이 더 우수해져. 그래서 그게 이제 유교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끼쳤다라고 하는데 전 세계적으로 아무튼 혈통을 중시하는 데서는 저게 종례혼을 해야지 저렇게 막 외부성을 계속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자겸이 진짜 엄청난 외척이지. 장인 겸 외할아버지. 그렇게 해서 인종이 왕 될 때도 이자겸이 봐줬고, 이렇게 해서 뭐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인종이 이제 너무 잔소리를 들으니까 조광조 증후군이라고 하세요. 너무 잔소리를 자꾸 하니까 에라이씨 죽여야지 이렇게 했는데 저거 진짜 재밌는 사건이 이자겸은 난을 일으키지 않았어. 되게 재밌는 사건이야. 왕이 짜증이 나가지고 왕이 먼저 공격을 했어. 근데 왕이 실패를 한 거예요. 이자겸을 못 이긴 거예요. 그래서 이자겸 집에 쟤를 유폐를 시켰어. 인종을 집에다가 가둬버렸다니까. 자기 집에다가 너 일로 와 씨 이래가지고 가뒀어. 이자겸에게 누가 있었냐면 그 전설적 무장 척준경이 있었다니까. 그 사건이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이 먼저 공격했는데 자기 세력을 가지고 저거 아무리 할아버지고 뭐고 아유 잔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이래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척준경이 나서면서 야이씨 이러면서 싹 정리를 했어. 되게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자겸은 난을 일으킨 게 아니고 저쪽에서 공격한 걸 막아냈더니 난이 됐어. 이자겸은 난을 일으킨 게 아니야. 이 사건이 되게 재밌어. 그러니까 내가 왕을 어떻게 해야겠다가 아니고 나는 왕보다 이미 권력이 높아. 그래서 충분히 만족하고 있었는데 왕이 나를 제거하려다가 지가 지풀에 자빠져가지고 나는 내가 유폐시킨 상황이 됐어.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냅둘 수가 없잖아. 집에다 가둬놨어. 이렇게. 그렇게 가둬놨. 그게 이자겸의 난이거든요. 그래서 인종이 죽을까봐 선의하겠다 이랬는데 아예 나는 안 받겠다. 또 양심적이에요. 그런 거는 내가 보기에는 안 받겠다. 그리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18자가 왕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발음이 조금 그래서 그러는데 결국은 나중에 조선시대 때 왕이 됐지. 18자가 이씨예요. 18자. 18자가 왕이 된다. 라는 썰이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때부터 있었던 거야. 그렇게 해서 결국 뭐 이자겸이 이렇게 뭐 생각도 있고, 그러니까 그 조광조 사건하고 내가 보기엔 거의 비슷해요. 조광조도 주초유양 뭐 어쩌고 하고 잔소리 더럽게 하다가 지가 죽고 이러더니. 근데 이자겸이 나중에 지게 되는 이유가 다 이겼는데 인종이 이렇게 자꾸 갇혀 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쪽 팀에 제일 센 놈이 누구지? 그래서 척준경을 꼬드겨요. 그래서 척준경이 인종 쪽으로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척준경도 이해할 수 없는 사람. 척준경이 인종 쪽으로 붙는 순간 인종이 이깁니다. 아니 갑자기 뒤집어졌어. 판세가 뒤집었어. 그래서 이자겸이 법성포로 유배갔지. 법성포로 유배가 죽이진 않아. 이게 종례혼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생각보다 잘 안 죽입니다. 저런 상황 같으면 보통 조선은 무조건 죽이거든요. 그래서 법성포로 유배를 가고 그리고 결국은 그 척준경은 나중에 인종한테 이거 됩니다. 토사구팽 당합니다. 그렇죠. 그 위험한데 저 자식 자꾸 배신하고 이러는데 저거 살려뒀다가 그러니까 또 이제 뒤집어져 가지고 결국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척준경이 내가 보기엔 좀 이상해. 그러니까 도깨비가 되는가 봐. 뭐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 거고 거기서 이제 굴비 먹다가 야 이거 너무 맛있는데 그리고 또 인종한테 보내줘요. 택배로 총알 배송 새벽 배송으로 이거는 새벽 배송으로 가야겠네. 신선 아닌데 굴비는 뭐 굳이 새벽 배송까지 안 해도 되겠는데 좀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아니 서로 죽이려고 하는데 택배를 보내. 그래서 인종이 먹어보니까 너무 맛있대. 그래서 이게 뭐요? 이랬더니 나는 너에게 굴하지 않는다. 굴비. 이게 무슨 이게 개그도 아니고 아니 이게 서로 죽고 죽이는 사람들의 관계인가 싶을 정도의 뭔가 이게 진짜예요. 이게 진짜 재밌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와 손자의 관계라고 할까, 뭐 장인과 사위의 관계라고 할까, 이게 약간 웃겨. 그리고 되게 진짜 누구 말 맞따라 되게 어설퍼, 둘 다.
아니 인종이 이기려고 그러면 그걸 딱 계산을 해가지고 한 방에 확 쳐야지. 선제 공격을 했는데 결국 졌고 그리고 자기 집에까지 잡아놓을 정도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어야지. 근데 그것도 처리를 안 해. 그러다가 자기는 또 굴비 먹고 오네. 굴비를 또 택배로 보내요. 그럼 나는 너한테 비굴하게 굽을 수는 없다. 이게 뭐요? 이게 법성포예요. 법성포. 마라난타가 들어온 법성포. 그리고 이 마라난타와 관련해서 엄청난 논쟁이 터졌어요. 얼마 전에. 말 같지도 않은 건데 그것 때문에 이 얘기는 해도 되는가 모르겠다. 또 이거 위험한 발언인데 종단의 어른들도 이제 간다라를 가고 지금 파키스탄입니다. 간다라를 가고 막 이랬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각훈이라고 하는 사람이 해동고승전을 썼는데 이게 1215년에 쓴 거예요. 그러니까 제법 믿을 만한 문건입니다. 조선시대 문건 이런 건 아니고 벌써 꽤 오래된 문건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마라난타가 축건에서 왔다. 축건에서 중국으로 왔다라고 해요. 이 축건이 인도거든요. 천축. 근데 1991년도에 한글 대장경을 번역을 할 때 그때 불교인들이 저걸 잘 안 했다고 번역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집단이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 성균관하고 불교 쪽에 정부 예산이 들어와 가지고 성균관은 한문을 교육시키는 쪽으로 했고 한문을 교육시키는 사람들을 키우는 쪽으로 했고 그리고 이제 불교 쪽은 저 동대를 중심으로 해서 한글 대장경을 번역하는 걸 했어요. 근데 정화를 거치면서 이 번역 인력이 부족했어. 그래서 한자를 아는 유교 뭐 이렇게 서당 훈장하던 사람들 막 이렇게 번역을 시켰어. 거기서 축건이라고 써 있으니까 이 건은 서건 동진할 때 그 건이에요. 서쪽 건방에서 동쪽 진방으로. 이거는 주역을 알면 그 바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서쪽 건방에서, 그러니까 서쪽을 옛날에 건방이라 그랬고 동쪽은 진방이 되는 거예요. 건태이진 송관강곤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설명하면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가고 그래서 그게 이제 서건동진으로 나오는데, 그러니까 서쪽 천축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번역한 사람이. 이거는 천축이고 천축은 인도고 이거는 서쪽이야. 서쪽이면 인도의 서쪽이면 간다라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간다라로부터 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 1991년에 한글 대장경에. 그래서 간다라를 찾아가는 거죠, 사람이. 간다라에 마라난타 있다더라. 근데 그게 꼭 그런 얘기가 아니거든. 그래서 서건이라고 축건이라고 하는 게 천축, 축건 이건 비슷한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인도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물론 간다라도 인도 영역에 들어간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간다라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다라 쪽에서 갑자기 한국에서 와서 여기가 마라난타의 고향이요? 이렇게 했다는 또 재밌는 사건들이 막 벌어져. 이게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 중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마라난타 간다라 출신설이 만들어져. 되게 재밌어. 그리고 백제가 불교의 진심이었다라고 하는 걸 뭘 알 수 있냐면 392년에 아신왕이 불교를 믿어서 복을 구하라. 그리고 사람들이 자꾸 쓸데없는 소리 하는데 종교의 기본은 복을 구하는 거예요. 자꾸 무슨 뭐 공부가 어떻고 다 필요 없어. 일단 복이 많으면 최고로 좋은 거야. 저 복이라고 하는 게 저 종교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는 수행 문화도 있고 그 다음에 교리적인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종교의 가장 근본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저게 지금 불교를 믿어서 복을 구하라라고 칙령으로 반포를 하는 거예요. 임금이. 불교 들어온 지 몇 년이나 됐어. 92년이잖아 지금. 84년에 불교가 들어왔는데 8년 만에 그래서 불교국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백제는 진짜 불교의 진심이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고구려는 그냥 뜨뜻미지근해. 이렇게 보면, 기록을 보면 그냥 뜨뜻미지근했고, 그 다음에 신라는 잡아 죽이죠. 잡아 죽입니다. 그래서 이게 잠행을 해야 돼요. 스님들이 막 숨어 있고 막 이래. 그게 이제 무코자, 아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 실종됐다. 이게 떠났다는 의미기도 할 수도 있지만 이거 됐다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만약에 이슬람에 가가지고 지금 뭐 이라크나 뭐 이란에 가가지고 불교를 이렇게 막 이렇게 전파하다가 사라졌다 이러면 떠났을 수도 있고 이렇게 떠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들이 또 많이 있죠. 그 스토리 이야기를 다음 시간에 소지왕, 비처왕 이야기 거기에서 보면 이제 527년 이전에 불교가 왕실까지 들어갔다가 한번 싹쓸이 당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기가 막힌 그 역사적 현장도 사실은 경주에 있는데 그게 서출지라고 전승기념, 무교의 전승기념관 역할을 하던 게 있어요. 그게 불교가 이렇게 어느 정도 커오니까 완전히 도륙을 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진귀한 이야기 다음 시간에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줘서 감사합니다.